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주최한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수교 50주년 리셉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올해는 두 나라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비록 양국 간에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들이 있지만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일본 정부 주최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반세기 전 양국이 화해와 상생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이제 미래를 향한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것은 후세에 대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장애 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그런 시작을 할 때 올해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신의보다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양국 국민들의 신뢰와 우위도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우리 대사관 주최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며 함께 가자고 화답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에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도쿄에서는 또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수교 50주년 리셉션에 참석했는데요. 네,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조준영 특파원입니다. 22일 오후 일본 도쿄의 한 호텔. 엄격한 경비 속에 행사장에 도착한 아베 총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리셉션에 아베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국회 의사 일정이 빡빡했지만 야당의 양해를 얻어가며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연단에선 아베 총리는 양국 관계의 새 시대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これ皆様、これまでの50年間の友好の歴史を振り返りながら、そして発展の歴史を振り返りながら、これからの50年を展望し、共に手を携え、両国の新たな時代を築き上げて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 또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거론했습니다. 日韓両国の協力強化、さらには日韓米の3カ国の協力強化は両国にとってはもちろん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ものであります。 이날 행사에는 아베 내각의 핵심 강료들과 여야 대표, 외교 사절 등 1000명 이상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교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각각 교차 참석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개선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두 나라 간 교역이 위축되고 국민들 사이에 반감도 거세지는 등 관계 경색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과 두 정상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일 원로들의 지속적인 목소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そういう新しい時代が来たんだということで、両国の政治関係者、政府首脳たちはそういうまず考え方を持つべき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제 관심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언제 만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유력한 한중일 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따로 만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에이펙을 비롯한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거나 전격적으로 두 정상이 따로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오는 8월 내놓을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과거사에 대한 적절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일 관계가 더 넓고 깊은 관계로 진전되기를 분명히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두 정상이 국교 정상화 50주년 행사를 교차 참석한 것은 가벼운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분명히 더 나은 관계와 협력,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일 양국을 상대로 관계 개선 노력을 압박해왔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한일 수교 50주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은 오늘 오전 피해 할머니와 유족회가 참석하는 국제소송 및 한일 수교 50년에 대한 피해자 입장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8명 중 50명만 생존해 있어 위안부 문제 진실을 규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조속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메르스 사태가 큰 불을 잡은 것 같습니다만은 삼성 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의 꼬리가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산발적 유행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벌써 한 달을 넘긴 메르스 사태. 다행히 3차 유행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전후 평택성모병원발 1차 유행을 지나 삼성서울병원발 2차 유행이 지난 1일 전후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후로는 긴 꼬리 모양으로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된 사람이 4,000명에 육박하는 점은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사망자도 위중한 환자가 10여 명 남아있고 안정상태지만 치료 중인 사람도 80명이 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큰 불은 꺼졌지만 잔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전히 제압당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감염 추적보다는 좀 더 방역을 잘해서 환자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아직 확산의 불씨를 안고 있는 의료기관이 남아있어 3차 유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대규모 유행보다는 곳곳에서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산발적 발병이 멈추고 난 뒤 수주 후 빨라야 7월 말쯤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방역 당국이 여전히 메르스 자가 격리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더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대전 대청병원 간병인으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172번 환자. 이 환자는 대청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이 지난달 30일에서 이틀이나 뒤로 늦춰졌습니다. 다른 확진 환자와 추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13일까지인 자가격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172번 환자는 발열 증상이 나타난 15일까지 맘 놓고 외출을 했습니다. 대청병원이라는 데가 코호트 격리를 하면서 굉장히 환자가 좀 확진 환자가 많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 상황이어서 이제 최종 폭로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저희가 좀 해서 관리 기간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 며칠 정도의 그런 누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172번 환자를 발열이 시작된 15일부터 시설 격리를 시작한 18일까지 그대로 자택에 머물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3일간 사실상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겁니다. 22일 기준으로 자가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9,331명. 한 명이라도 증상 발현 후 제대로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